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세진의 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릉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깜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상승 탄력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ECB도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등 이 통화정책 기조가 전반적으로 또 변화하는 움직임에 서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증시 측면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원동력,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돌게 만드는 사실 가장 큰 원동력은 아직 경기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정책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경향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 지난주 대한민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지켜본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시장 영향은 사실 크지 않네라고 실망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분명히 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사실 몇 거래를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장 체력 측면에서 보면은 주변국들 대비해서 사실 조금 이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주에 또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부터 해서 이제 8월과 9월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이번 FOMC를 많은 투자자들이 다 지켜볼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거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를 차트로 한번 보면 최근에 대한민국이 이제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한 거는 아마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그렇죠. 호주와 인도 같은 경우가 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올해 들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한 국가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도 6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벌써 2번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미국이 사실 연준에서 50bp의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를 충족을 시켜줄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으나 그럼요. 확실한 것은 연초부터 계속 좀 시장과 줄다리기를 했었던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결국에는 여름께 접어들면서 각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진행될 때 특히 이번에는 경기의 극단적인 침체를 아직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통화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자꾸 꺼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네. 사실 본격적인 경기 둔화나 침체를 보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에 얼마만큼의 시차를 두고 돌아 나올 수 있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여지가 좀 크다라는 부분은 투자를 단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분명히 좀 중지를 잡고 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큰 변화가 있다라고 봐요. 일각에서는 사실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 거의 반영이 된 경제 성장률을 좀 집계를 하고 있는 한은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지나치게 아직까지 우리 경제를 낙관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번 좀 우리가 파격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보면 우리 금통위가 한 번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또 극심한 고통을 겪었었던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그리고 2008년의 서브프라임 때도 살펴보면 지금 회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먼저 인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은 미국의 방향을 확인한 후에 수개월 뒤에 방향이 선회됐다. 네.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면하고 또 다른 점은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진행했다라는 부분이랑 또 한 가지는 이거죠. 지금 보면은 재밌는 그림이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 늘 미국이 높고 저점에서도 한국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좀 격차가 심하네요. 그렇죠. 예. 격차가 심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늘 시작을 미국보다 낮은 금리에서 인하에 동참을 하고 미국보다 높은 금리에서 인상에 이끌려서 동참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끌려가는 정책의 전반적인 표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거나 미국보다 낮았던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네. 추세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2018년 들어서 시장에서 이 부분 가지고 걱정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금리차, 맞아요. 실질 금리차가 그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미국보다 더 성장률과 경제적인 체력이 약한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은 상태가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불러일으켰던 부분이고요. 이런 국면들에서 가끔씩 나오죠. 이게 급격하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는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미국 대비해서 우리 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더 높았던, 네. 그래서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스프레드의 역전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 선제적으로 못 쫓아가면서 일어났었던 역전 현상이고요. 여기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이 진행됐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행보랑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여기에 지금 이 차트에 코스피 지수를 입혀서 한번 좀 다시 보면 네. 또 이런 해석들도 가능할 것 아, 같습니다. 코스피가 파란 선인 거죠? 맞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의 파란선 코스피 차트만 상승 강도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스피의 절대적인 지수 차트가 아니라 S&P 500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상대 강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차트가 좋아지는 국면은 미국보다 우리 시장이 거꾸로 탄력이 더 좋은 시장. 네. 그리고 이 차트가 빠지고 있는 동안에는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미국 대비해서 우리가 못 쫓아가는 시장. 흔히 지금같이 얘기하는 디커플링 시장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언제 좋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실 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를 걱정하던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사실은 미국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오히려 더 좋았던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된다. 예. 역설적인 부분이지만 그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시차를 만들어내고 그 시차 내에서 존재하는 그 미국과 한국 간의 그 금리 역전 현상, 이 부분은 사실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전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의 기조를 시장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2000년과 2008년도 당시에 그 금리 인하 시즌의 상대 강도를 보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사실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 시장과 그 대한민국 시장의 체력 자체도 사실 저 당시보다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을 해소하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디커플링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거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지금 던지고 불안한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가운데서 던지고 도망가야 될 시장인가 아니면은 버텨볼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진행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방향성 자체는 우리가 미국을 다시 뛰어넘고서는 그 미국의 상승 강도를 우리가 다시 탈환시키고 올라가는 시장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 통화 정책을 거슬러서 가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 보셨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이제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 이번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서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좁혀지게 됐죠. 그렇죠. 실질 금리 자체는 회색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2019년 올해 이제 연초를 기점으로 서서히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차트랑 아주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한 5월, 4월 때만 해도 뭐 아래 공포,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머지 않았다. 그렇죠. 라면서 엄청나게도 공포스러워했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 내에서의 그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 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들도 그 한미 금리 차와 같이 겹쳐서 놓고 보면 아주 유사한 차트라는 거죠. 그러네요.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채권 스프레드를 볼 때 그 장기물과 단기물의 스프레드도 보지만 또 이제 하이힐드 채권들, 뭐 기업이 발행한 채권들과 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 수익률 비교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흥국가, 선진국 간의 금리 차이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극단적으로 만들어내는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까지도 올해 좀
국제가 화두가 될 만큼 떨어졌었지만 그 한미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역시 안전적인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돼야 그 효과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지금 시장에 당장 이제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그 지금 최근까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역전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더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한미 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국면에서는 과거 쭉 표시돼 있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우리가 그토록 상반기 시장에서 걱정했었던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는 장단기 금리차 역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선회할 가능성의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러면은 통화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과정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을 때 경기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차가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정책들이 실제로 나오는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그 성적표 확인을 시장에서는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GDP 성장이라든지 그 대한민국의 그 수출 총액에 대한 부분들 그 전통적으로 우리의 그 경제 체력을 가늠하는 매크로 지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을 좀 할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미국과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변화들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번에 그 뉴욕과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연방은행에 있는 그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 서베이가 사실은 미국의 대표적으로 제조업 경기를 체감하는 ISM 제조업 지표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궤적이 아주 뭐 일치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발표된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그 최근에 그 제조업 지표 서베이를 보면 아주 가파르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지금 합친 지수가 회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네. 이렇게 예상. 되지 않겠나라는 예. ISM 제조업 지표의 예상치이고요. 실제로 이번 달까지 보여줬었던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서베이는 아주 가파른 수준입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21포인트 넘게 전월 대비 상승을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강도냐면 2009년도 6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그리고 뉴욕 그 제조업 서베이 같은 경우도 12포인트 정도 반등. 이것도 2017년 그 6월 이후로 근 2년 만에 그 최대폭으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지금 각국이 금리 인하를 동참하는 과정, 그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이번 주 일정으로 자리 잡혀 있는 22 통화정책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한민국의 그 선제적인 금리 인하 이 부분까지도 뭐 그렇게 하라고 할 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저기 먼저 한 발 앞서서 진행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뭐 폄하하는 시각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화 완화 정책 기조에서 봤을 때 적절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뭐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미국과 한국의 그 금리 차이.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한 전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아닌가. 그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 단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고 그 방향성 자체를 계속 그 연준 정책이라든지 시장의 통화 정책에 맞서서 진행할 필요는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 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상승 탄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라든지 7월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남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저기 G20 정상회담을 이제 모멘텀으로 달려왔었던 상반기 네. 증시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뚜껑을 열자마자 사실 예상 외로 또 험악한 뉴스들을 많이 시장에 던져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6월, 5월 말 시장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 그래서 이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8월이 조금 더 그 지난 5, 6
7월보다 조금 더 행복한 달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남은 일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 기대치가 좀 충족이 되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우리 정부는 이제 WTO 이사회에서 그 일본의 반도체 그 소재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그 공론화하는 그 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4일에 이런 부분들은 24일에 발표되는 일본의 그 그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에 대한 수렴 이 부분을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고요. 이거는 이제 강요 회의를 거쳐서 만약에 공표가 된다라고 그러면 8월 중순에 그 실제로 일본 외무성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스케줄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 주말에 있었던 참여연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이제 우려했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그래도 다행히 그 참여연석에서는 이제 3분의 1석을 이제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논의가 됐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3대 소재만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진행하는 일본의 행태는 물론 이 부분을 뭐 역사적인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한일 간에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하고 다 연결시켜서 보면은 괘씸하지만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기술 통제에 대한 그 무역 조치를 좀 따라하는 그런 행태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24일에 발표되는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과 더불어서 그 사실 지난주에 좀 협박 아닌 협박으로 다가왔었던 추가 논의, 그 추가 규제 리스트에 대한 논의가 사실 뭐 일반 기계라든지 공작 기계, 정밀 기계 같은 그 산업 전반적인 생산 품목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그 기술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정말 한일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단에서 그리고 글로벌 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호재를 사실 우리 시장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 리스트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던져지는 정도로만 된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사이익 측면을 또 부각시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만 지금 시장의 큰 발목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분명히 좀 최악의 케이스도 열어두고 보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부분들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확대라든지 TLTRO의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된다라는 그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사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에서도 또 깜짝 좋은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통화 정책이 왜 시장을 좋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아무리 설명드려봐야 이제 과거 데이터가 다 입증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 대응의 코드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숙제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보면 이 통화 정책은 마중물이고요. 그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지금 정상적인 사이클에서는 쉽게 못 돌아서고 있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반등이잖아요. 이 부분이 앞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봤었던 그 뉴욕과 필라델피아 여는 그 제조업 서베이처럼 만약에 좀 가파른 반등으로 좀 이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좋아지는 국면을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그 의미 있는 방향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거는 돌아보니 삼성전자였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뭐 이래저래 반도체 관련된 뭐 공급 이슈, 그 전반적으로 또 8월 되면은 중국 MSCI 비중이 또 확대되는 수급적인 부담이 있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에 있고 외국인 수급이 끊임없이 계속 유입되는 거는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순한 반도체 가격의 저점 배팅 치고는 사실 매수 강도가 계속 센 것도 의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코드는 어차피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남은 숙제는 숫자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사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과거나 지금이나 삼성전자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각국의 또 지금 그 경제 관련 지표들과 실제로 움직이는 그 온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재된 시그널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중심을 잡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그 언급드린 바 있는 그 BDI 지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놓고 봤을 때 BDI 지수도 비슷한 궤적을 보이죠. 실제로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는 BDI 같은 해운 운임 지수도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5년 만에 2,000포인트를 지금 급격하게 BDI 지수 기준으로는 네.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BDI도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떤 건지 그래도 간략하게 발틱 설명해 운임 주시죠. 지수죠. 그래서 예. 벌크선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화물 같은 것들을 나르는 벌크선이 그 운임할 때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배삭스로 그 지불이 되는 네. 그 운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아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물동량이 많아지거나 예. 아니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봉량이 줄어들거나 실제로 옮길 배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BDI의 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보면 요게 경기 회복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동량 회복의 단초인가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이 꼬여버리고 2020년을 앞두고 급격하게 좀 폐선이 늘어나고 있는 이 선봉량 이슈 때문인가를 두고 아직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예. 이게 사실은 좀 경기에 대한 선행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한 움직임으로 최근에 2,000포인트 돌파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통화정책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단초들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곳들에서 경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아예 배제하고 우리가 포기할 만큼의 시그널은 아니다. 여러 군데서 조금씩 뭐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까지라고 저희가 묘사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긍정적인 숫자나 매크로 지표의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지수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투자자에 따라서 지수가 왜 이렇게 못 가나 답답하다 이런 느낌 가지신 분들 최근에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그래도 기다리면은 또 햇빛은 날 것 같다.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진의 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릉지점의 박세진 지점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